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프로드 아이콘의 대명사인 지프 랭글러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델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SUV들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UV들은 어딘가 너무나 도시적이고 너무나 얌전한, 너무나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지프의 오프로드 아이콘 랭글러는 여전히 하드코어한 오프로드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프로드의 감성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매력적인 방점을 찍는 모델이 오늘의 주인공 레콘 에디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프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이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85mm의 긴 전장을 바탕으로 이 1895mm 그리고 185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전고로만 보면 어지간한 성인 남성보다 더욱더 큰 그런 키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넉넉한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만 차량의 무게는 좀 무겁겠죠. 자, 실제 이 레콘 에디션의 공차 중량은 2120kg으로 일반적인 SUV들에 비해서 혹은 비슷한 체격의 SUV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콘 에디션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레콘 에디션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른 랭글러보다 더욱더 화려하고 대담한 스타일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프론트에 이렇게 검은색 이 하이그로시 패널을 더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아웃라인을 더한, 그리고 붉은색 아웃라인이 더한 루비콘 레터링, 그리고 보닛에 검은색 디테일도 이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터프한 이 랭글러 특유의 이미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자, 측면에서는 이제 이 오프로드 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트레일라이트드 배지가 눈길을 끌고 있고요. 레콘 에디션 및 지프 레터링도 역시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 전장, 그리고 넉넉한 휠베이스, 그리고 어지간한 성인 남성보다 큰 전고를 제시하면서 차량의 정체성 굉장히 명료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자, 네 바퀴에는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하고 있는 이 두터운 스터드의 오프로드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로이 휠 역시 이 투톤의 디자인, 그리고 이 붉은색 이 지프의 디테일을 통해서 더욱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동식 연료캡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요. 후면 디자인은 뭐 일반적인 랭글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새로운 지프 랭글러의 이 전형적인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풀사이즈의 스페어 타이어 킷, 그리고 터프한 오프로드 전용의 바디킷이 눈길을 끌죠. 여기에 붉은색 고리가 더해지면서 이 오프로드에서의 더욱더 우수한 생존력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랭글러 레콘 에디션은 랭글러 고유의 매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이 레콘 에디션만의 특별한 디테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글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고 투박한 느낌의 대시보드 및 센터페시아, 그리고 각종 디테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콘 에디션은 여기에 조금 더 강렬한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프의 전형적인 계기판이라던가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이 붉은색 스티치를 통해서 실내 공간의 매력을 한껏 높이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확실히 이전에 비해 한층 발전되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투박하지만 직관적인 이 컨트롤 패널들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사실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해도 될 법한 부분인데 여전히 이렇게 아날로그 스타일로 다듬어내고 있는 지프의 고집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네요. 이외에도 이제 보조 손잡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내 공간 전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치, 그러니까 붉은색 스티치가 더해지면서 더욱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의 감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확실히 랭글러만의 터프하고 남성적인 감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2열도 마찬가지죠.
자, 공간이 아주 쾌적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격이 워낙 크고 전고가 높기 때문에 헤드룸이 상당히 넉넉하네요. 덕분에 키가 큰 탑승자들도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 시트의 디테일이나 연출은 시각적인 것에 비해서 실제 촉감적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열 중앙의 디테일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신 활용성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죠. 다만 이제는 이런 디테일은 좀 떠나보내줬으면 합니다.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실용성이라던가 내구성은 그리 좋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워낙 체격이 크기 때문에 적재 공간의 여유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트렁크 게이트를 열게 되면요, 900리터에 이르는 아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 시트 폴딩이 가능해요. 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거의 2000리터에 육박하는 이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차박이라던가 아웃도어 레저 활동 등에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다만 이 구조체, 그러니까 차량이 전복됐을 때 탑승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이 하드웨어적 특성 때문에 일부 짐의 적재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사실 차값을 고려하면은 2열 시트를 좀 쉽게 폴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손으로 직접 뻗어서 시트를 폴딩해야 되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만 좀 편하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자, 이렇게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정말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랭글러 레콘 에디션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V6 펜타스타 엔진이 자리하던 이 랭글러의 보닛 아래는 이제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변화를 느끼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내심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어쨌든 새로운 엔진은 272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록트락 사륜구동 시스템과 트루락 전륜 전자식 디퍼런셜 잠금 장치, 그리고 프론트 스웨이바 분리 장치 등이 더해져서 하드코어한 오프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레콘 에디션은 굉장히 우수한 운동 성능을 확보했고요. 실제 다양한 오프로드 코스 위에서 이 육중한 이 랭글러 레콘 에디션의 체격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랭글러 자체가 효율성이 좋지 않은 차량인데 특히 오프로드의 감성을 강조한 록트랙이 적용되어 있는 만큼 공인 연비가 8.2km/L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7.7 그리고 8.8km/L로 효율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런 이 오프로드의 가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콘 에디션과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의 매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랭글러라고 한다면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차량으로 기억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현행, 그러니까 최신의 랭글러는 차량의 안정감과 이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엔진에 대한 진동이라던가 소음도 이전보다 한층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테리어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 등이 더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좀 더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수석 탑승자라던가 2열 탑승자의 만족감은 그렇게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전보다 조금 더 발전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저는 그래도 V6 펜타스타 엔진에 대한 만족감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엔진이긴 하지만 크라이슬러 300
역시 그 펜타스타 엔진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고, 또 랭글러 역시 그 펜타스타 엔진을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진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펜타스타 엔진은요 크라이슬러 브랜드를 살려낸 엔진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시대의 흐름, 환경 주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거 이해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펜타스타 그립다 라는 생각이 좀 남네요. 대신 이제 펜타스타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펜타스타 엔진 사양을 얻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바로 글래디에이터를 사는 방식이죠. 픽업 트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통적인 랭글러의 이 파워트레인 구조 중 하나인 펜타스타 엔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랭글러 대신 글래디에이터를 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72마력과 40.8kg의 토크는 사실 아주 우수한 출력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가 막 크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주 무거운 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보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과 만족스러운 이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행을 하면서 출력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이슈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펜타스타 엔진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 동급의 엔진에 비해서는 확실히 출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72마력의 2.0 터보 엔진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엔진이었다라는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출력으로만 본다면 사실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쉐보레 하이피처 V6 엔진을 탑재한 콜로라도랑 트래버스의 출력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콜로라도를 예를 좀 들면은 무려 312마력이라는 출력을 제시합니다. 물론 토크는 이 2.0 터보 엔진이 제시하는 40.8kg가 더 우수한 수치긴 하지만, 글쎄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콜로라도 38kgm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자면 좀 아쉬움은 분명 존재한다. 게다가 절대적인 출력에 있어서도 272마력과 312마력은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물론 펜타스타 V6 엔진이 탑재됐다 하더라도 그 출력의 차이는 메꾸지 못했을 거예요. 네. 확실히 이 파워트레인 개발 역량이 좀 부족한 그런 현재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좀 내심 아쉬웠어요, 그 부분은.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행이든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라던가 부족함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만족스러운 운동 성능 보여주고 있고, 8단 자동 변속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이 구동 방식을 조작할 수 있는 이 록트랙, 이 4WD 시스템도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군더더기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셋업은 사실 깔끔히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달리기보다는 그보다 더욱더 험준한 그리고 극한의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오프로드 코스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족한 이 온로드 주행 성능은 오프로드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좀 위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그 깍두기 타이어라고 하죠. 오프로드 타이어의 특징적인 그런 좀 태피한 탭탭탭탭 거리는 그 승차감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막 이거 못하겠는데 싶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 정도면 그래 랭글러 이 정도 납득할 수 있지 정도로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레콘 에디션 분명 오프로드 성격이 굉장히 강한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금 오토바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제법 소리가 많이 들린 건 들리셨을 텐데, 이 굉장히 박시한 차의 형태, 그리고 사실 이중접합 유리라던가 그런 뭔가 아주 쾌적한 정수성을 위한 디테일이 빠져있는 차량의 특성상 주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던가 이 외부의 소음을 아주 능숙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그 한계는 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랭글러는 랭글러니까요. 그래도 매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시승을 하면서 오프로드를 가진 않을 거예요. 오프로드는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차가 갖고 있는 모든 매력을 다 체험하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사실 이 차를 타면서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에 대해서 우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네. 실제로 이 레콘 에디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이전에 몇 번의 시승을 통해서 다양한 오프로드 코스를 달려보면서 역시 이런 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로드는 물론이고 오프로드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자꾸 무슨 온로드를 아우르냐 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는데, 이전의 랭글러에 비하면 이 차는 진짜 편한 차예요. 네. 장거리 주행, 장시간의 주행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좀 그 움직임이 좀 팍 드러나는 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달리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차량의 성향상 초고속 주행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고속도로를 달린다거나 고속화 도로를 달리기에는 큰 아쉬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주행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의 노면처럼 이렇게 노면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이 타이어를 통해서, 시트를 통해서 그 노면의 질감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예. 물론 이런 게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컨트롤이라든가 차 상황 파악에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확실히 온로드를 달릴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을 수 있어야 랭글러의 오너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남들은 보여주지 못하는 매력을 이 차는 너무나 고스란히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콘 에디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실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랭글러 살 거면 될 수 있으면 레콘 에디션 있으면 레콘 에디션을 사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일반적인 랭글러랑 크게 차이도 없고 어차피 필요한 거 있으면 튜닝하면 되잖아 라고 하실 텐데, 저는 이 레콘 에디션이라고 한다면 튜닝 없이 그냥 이 순정 그 상태로 타면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이 바로 레콘 에디션을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매력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시승이 그냥 일반적인 랭글러를 탔던 것이라면 저는 좀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랭글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취향하고 좀 멀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레콘 에디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과 디테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랭글러 중에 랭글러를 가장 매력적으로 탈 수 있는 랭글러 레콘 에디션 함께 했고요. 랭글러에 대한 그런 꿈, 목표의식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른 랭글러 필요 없다, 바로 이 레콘 에디션이면 이 랭글러의 완전한 방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이거 살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차들이랑 랭글러는 다르죠. 랭글러를 사야 한다면 랭글러를 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승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